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트레이너 최샘 최원일입니다. 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면접이나 기업에서 성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의 중요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 면접에 대해서 또는 기업에서 하는 성과 평가에 대해서 모든 프로세스의 결정체이고 완성된 것이 평가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육적인 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느낌을 아마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평가 자체는 중간 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 과정은 일상에서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특히 이게 이제 면접으로 오게 되면 면접을 진행하는 중간 프로세스에서 이미 내가 다 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에 얼마나 집중하고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보면 생각보다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준비가 적으면 당연히 면접이라든지 실제 성과 평가할 때 저희들이 질문 내용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고요. 그 질문 내용을 구성하는 기준이 뭐고요.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프로세스만 진행하면서 여전히 평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완할 점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비중이 좀 적은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저희들이 관점을 이제 면접으로 다시 돌려서 어떠한 평가의 문제점들이 있고 어떠한 오류 현상들이 있는지 문제점과 오류들을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다대 면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짧은 면접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평가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고요. 세 번째는 평가자의 주관 개입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가장 많은 빈도로 뽑는 것이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다대다 면접을 진행을 할 때 한 개 조당 2명 내지 3명의 지원자들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이 진행이 되죠. 보통 한 개 단위 그룹 또는 뭐 조당 면접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인당 10분에서 10분을 조금 넘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 동안에 과연 저 사람을 채용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 일반적으로 인성면접 또는 역량면접이라는 거 하는 거 말고도 뭐 프리젠테이션이나 토론이나 문제풀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면접 형태가 병행이 되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양한 시각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면접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역시 각각을 나눠놓고 보면 이것도 시간이 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모아놓고 나면 1인당 4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고요. 면접 형태에 따라서 또 면접관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성에 있어서도 뭔가 단절을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시간이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평가 일관성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처음 A조에 3명이 면접에 들어왔고요. 각각에 대해서 절대평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절대평가가 안 이루어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3명에 대해서 상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조가 끝나고 이제 B조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온 B조는 과연 B조 안에서만 상대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B조를 평가하는 순간에
앞에 A조의 누군가의 평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즉 앞에서 한 A조의 그 누군가의 평가가 바로 B조를 평가하는 데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A조와 B조를 묶어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지원자의 숫자가 적다, 뭐 예를 들어서 10명 이내다 라고 하면 비교 대상자의 기준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서열을 하는 상대평가는 어느 정도 인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시간이 오래된다고 하면 평가 기준은 계속 이번에 끝난 조가 아니고 바로 앞조의 누군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그 앞조, 그 앞조, 그 앞조. 이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상대평가에 대한 연속성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평가의 기준점이나 형식의 연속성이 완전히 단절이 되게 되고요. 당연히 절대평가는 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앞선 조의 평가 결과를 다음 조 평가 결과를 저희들이 할 때 활용을 못하게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방식이 어렵다라고 하면 평가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절대평가라는 기준은 진행을 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관의 주관의 개입입니다. 이 부분은 제로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가능한 속에서도 왜 이 주관적인 개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 기준을 무시하고 면접관이 본인의 경험을 너무 평가의 기준으로 단정하고 자기만의 독단적인 평가를 내세우거나 주장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주관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완전하지 않지만 복수의 면접관들의 평가에 대해서 각각 독립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립성을 가진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면접관은 선발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면접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문제, 평가의 연속성의 문제, 그 다음에 주관의 개인 문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문제점 말고도 심리학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면접 평가의 오류를 나타내는 중요한 현상들이 좀 인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초두 효과라든지 대비 효과, 후광 효과, 관대화 경향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저희들이 면접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초두 효과가 뭐고 대비 효과가 뭐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거에 대한 개념들을 다 알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당연히 물론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것들을 오류를 어떻게 탈피할 거냐? 개개인들이 이러한 현상들이 나한테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급이나 현재까지 내 경험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에 대해서 다른 면접관하고 토론을 하거나 또는 협의를 할 때 이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절대적이 아니고 내 평가가 절대적이 아니고 나도 여러 명의 면접관 줄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심리학적 관점에서 저희들이 인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없애는 줄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자체도 완전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속에서도 오류를 줄여나가는 행동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면접을 볼 때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긍이 가시고요.
어떠한 오류 현상에 대해서 많이 수긍이 가십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면접의 문제점 그리고 오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비즈니스 트레이너 최쌤 최원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